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오늘 렌즈도 좀 굉장히 많이 내고 밖에서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녹화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네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어제 미국장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아시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잠깐 어제 미국장이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S&P는 약했고 나스닥은 강했죠. 달러가 엄청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달러가 강해서 원자재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어서 나스닥이 상승했어 라고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거는 어떻게 그럼 오늘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오일인데요. 오일이 어제 크루드 오일이 국제유가가 60달러에 70달러까지 올랐는데 어제 70달러도 안 깨고 5일선 오늘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제 이거 하루 빠졌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져서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다고요? 전 솔직히 좀 이건 약간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런 이야기는 뭐 부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무튼 어젯밤 나스닥이 강했다. S&P는 약했다. 오늘 한국장에서 코스닥이 강했다. 코스피는 비리비리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아장 전반에서 보면 이것도 그래요. 중국장에서도 그런 모습 나온 것 같아요. 상해종합은 약보합, 선전은 0.7%, 0.8% 나스닥처럼 올랐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전, 상해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고요. 어젯밤 미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랬다라는 거를 좀 기술주가 강했다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긴축 우려가 어젯밤에 다 졸업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시아장 보니까 한국만 좀 유달리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진 않았고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삼성전자와 선물과 코스피 삼성전자와 선물지수와 뭐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선물이 백오데이션이고 외국인이 팔아제기는 거 치고는 한국장 엄청 강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외국장도 다 강한 줄 알았거든요. 오늘 아시아장이. 근데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보면 좀 혼조했어요. 보이시죠? 뭐 일본 하락하고 뭐 중간중간 중국도 빨간불 들어오고 뭐 이런 나라도 좀 빨간색이었는데 보시면 아무튼 비리비리합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과 같이 좀 비교적 건전한 나라들은 이제 긴축 쇼크 건전하니까 긴축 쇼크를 좀 빨리 졸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 쇼크를 어제 하루 만에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다 극복한 건 아니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장 보니까 뭐 일본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오늘 낮까지만 해도 긴축에 대한 쇼크에 시달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장이 또 1%대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긴축 쇼크가 하루 더 갈 모양입니다. 그죠? 긴축 쇼크가 조금 더 지속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 하여튼 한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변동성 터졌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잠깐 큰 그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17년 18년 고점 여기 있죠. 그리고 이번 고점 여기 있죠. 고점 많이 낮아졌어요. 위쪽에 저항 많아요. 또 그리고 제약업종 지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이것도 지금 보통 고점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통 다중 고점형이 아닙니다. 이거 제약업종 지수가 지금 보시면 한 5중, 6중 그 정도 다중 천장형이에요. 그만큼 지금 저항이 많거든요. 참고로 코스닥 시장의 절반은 제약이니까 제약업종을 보는 건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번에 변동성 주면서 튀어 오르면은 아마 그 자리는 숏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스피에서 이런 변동성이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게 코스닥이 먼저 이런 변동성을 터뜨려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변동성이 터질만 하긴 했습니다. 1400이라는 자리를 몇 달 동안, 한 2달 동안 비리비리하게 여기서 매물 소화했고, 매물 소화 다 되니까 FOMC 회의 끝나니까 나스닥 시장이 강했으니까 이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오늘 하루 만에 이게 꺾일지 아니면 좀 더 슈팅을 이어갈지 어쩔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숏을 잡는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대양봉 튀어나왔다고 여기서 뭐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그렇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했던 얘기 또 똑같이 드리는 거지만은 그거예요. 했던 얘기 똑같이 드리는 거지만 이번에 오버슈팅 나오면은 이번에 막 변동성 주면서 막 폭등을 하면 숏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죠?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달러가 강하다. 공매도 시작했다.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가 달라졌다. 매파적이다.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뭐 나스닥이 좀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번에 오버슈팅을 주면은 그 자리는 진짜 숏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절호의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 코스피도 그래서 같은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하기 애매하지만 차라리 여기서 오버슈팅 시원하게 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얘가 오버슈팅을 주면은 야 그러면 숏 잡기 정말 쏙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둥근 천장력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 계속 지금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응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재밌는 게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이 리플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삼성전자는 뭐 아래쪽으로 가는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뭐 가는 기운을 모으고 있다. 뭐 길을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맞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번 주가 아니죠. 6월 내내 보시면 6월 초창기 잠깐 며칠 빼고는 다 결국 튀어오르기,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띄웠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승을 시키는 건 전부 팔아먹기 위해서 상승을 시켰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아무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음봉 파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81,200원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리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삼성전자는 약하다. 야 삼성전자 이렇게 약한데도 선물지수는 오르려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재밌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하고 선물하고 같이 강하면 쏘기나 편하겠는데 삼성전자하고 선물하고 따로 가고 있으니까 참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오늘 또 재밌었던 게 하여튼 계속 그래요. 외국인이 환율이 원화가 워낙 약하니까 원화가 워낙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전부 주식은 팔고 나가는데 그 자리를 또 개인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지수는 또 강하다라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저는 아무튼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백오데이션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보시면 백오데이션 엄청나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백오데이션 엄청난데 프로그램으로 다 개인들한테 넘기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은 강해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만 아래로 가려고 그러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것만 놓고 보면 어쨌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긴 합니다. 참 골 때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생각 정도는 하면서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너무 순간적으로 좀 많이 튀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오늘 이제 선 하나 그어 봤는데 안 그래도 딱 그 선까지 터치는 하더라고요. 여기 고점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추세선 나오거든요. 추세선 오늘 상단까지 딱 터치했습니다. 선물이 그 1133원인가까지 터치하고 일단 보합까지 밀리긴 밀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너무 많이 튀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저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너무 급하게 튀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승 추세로 가더라도 상승 중에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그죠? 같은 시기에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급등할 수 있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올랐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요.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주식시장에 안 빠지고 개겼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조금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조금만 내려오면 급등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한번 급등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얘가 조정이면 어딘가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숏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요.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보고 있어요. 이 예측이 아니고요. 예측은 감히 못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튀었으니까 원달러 환율 조정 나오면서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좀 올라가고, 주식시장 올라갈 때가 어떤 숏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라는 그런 그냥 생각 정도, 혼자 그 정도 생각 정도 하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모르겠고, 원달러 환율은 너무 이 갭을 많이 뛰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소화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러 조건들이 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 뭐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밖에 못 드리겠고요. 오늘 밤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이제 해외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달러는 엄청나게 강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까 긴축 공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독일장이나 이런 거 좀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심상치는 않습니다. 심상치는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 이거 닥스 지수인데 뭐 독일에 베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시면 독일장 같은 경우 이번에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고 밀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죠.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고, 직전 고점이란 중요한 자리도 붕괴를 아직까지 뭐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붕괴를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독일 닥스 지수 이런 것도 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다이버전스나 이런 건 나타났을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바로 뭘 한다기보다 얘가 어딘가 아마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시도를 아마 할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얘가 이제 뭐 싼 고점이든 뭐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신뢰도는 조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중요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신고가에서 얘가 계속 급등을 줬어야 되는 자리에서 급등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심상치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급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급등 안 나오고 오히려 밀리는 거니까, 또 긴축이란 뭐 그런 재료도 있으니까 좀 신뢰도는 좀 있어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튼 뭐 당장 그렇다고 여기서 숏을 막 베팅해 보기는 좀 껄끄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시면 아직까지 여유로워요. 417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데, 4170 아직 근처에도 안 왔어요. 그죠? 오늘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빠져도 4170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조정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스닥이 너무 강해요. 네, 나스닥이 지금 아직까지 너무 강해. 나스닥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딘가를 이렇게 넘지 못하고 오랫동안 버티다 빠져야 강하게 빠지거든요. 보시면은 이것 또한 제 생각엔 눌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오늘 밤에 뭐 미국 주식시장이 뭐 좀 빠지고 있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오늘 밤의 하락은 그렇게 어떤 뭐 신뢰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S&P에서 본 것처럼 뭐 어딘가에서 다시 뭐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못 넘는 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어딘가에서 올라왔을 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확인하면 그때가 우리가 이제 뭔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여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숏을 들어갈 거면 이런 때가 강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다이버전스니 뭐니 해서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건 확인은 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 뭐 고점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일단은 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독일도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독일도 지금 뭐 분명히 다이버전스나 뭔가 이런 게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이거 한 방으로는 조금 좀 그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마 어딘가에서 또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텐데, 어딘가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고점이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이런 때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서 며칠 동안 못 넘는다라는 모습이 나오면 그런 때가 베팅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까지 해서 좀 강하게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좀 중요한 자리들을 다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도가 조금 일단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아무튼 저는 일단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일단 가만히 있을 거고,
한국 시장도 그죠? 한국 시장도 아무튼 뭐 당장 뭔가 움직일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와, 원달러 환율 엄청나게 강하긴 강하네요, 그죠? 야, 이거 설마 이거 설마가 또 사람 잡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은 뭐 정상적인 그런 범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1127원이란 자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해 버리면은 여기서 곧바로 슈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슈팅으로 나간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아마 금융위기 같은 거는 없고 그냥 굉장히 강력한 조정 한 방으로 대세 상승을 또 준비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유로화 같은 것도 그래요. 유로화 같은 것도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넥라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3거래일 만에 이거 깼는데, 이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런 거 좀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좀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좀 너무 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요? 이런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문제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2.45였나요? 제가 그 자리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추세전환 자리가 92.4 45? 뭐 거의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뭐 어떤 달러의 상승 추세로 간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단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저항까지 거의 3거래일 만에 다이렉트로 와버렸죠. 굉장히 빨리 왔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연속적으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어디서 아마 얘도 조정 나오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나오고 나서 다음번이 무섭겠죠. 이것도 원달러 환율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하고 똑같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살짝 여기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너무 과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가고, 그 와중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딘가에서 저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주식시장이 다음번 더 올랐을 때 거기 어딘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조정받는 사이에 S&P 같은 게 다음번에 또 어딘가 또 고점을 또 높이면서 올라오겠죠. 어딘가에서 고점 만드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면은 그 자리가 숏을 잡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깜짝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오늘 하여튼 미국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만기일에 갑자기 좀 무너져 갖고 저도 왜 그럴까 하고 좀 의아하긴 한데, 하여튼 오늘 장의 하락을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미국 주요 지수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거 아니고, 아직까지 뭐 원달러 환율들이 물론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오랫동안 한 2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들이 어떤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선들, 아이고 잘못 그었다.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추세선들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추세선들을 아직 본격적으로 안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고,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정상적으로 일단 뭐 상승할 것처럼 일단 해놓긴 했어요. 주봉상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올라주는 게 좀 정상적일 것 같긴 해요. 2주 전에 430 돌파 한창 했고, 지난주에 430에 대한 지지력 확인했고, 이번 주에 다시 어떤 뭐 급등에 대한 준비를 했다 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는 뭐예요? 볼린저 밴드 째면서 올라가야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3주째 머물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올라가 주는 게 아마 주봉상으로는 그런 그림이 맞긴 맞을 겁니다. 다음 주는 가져야 되는 때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해외가 좀 약하면은 못 가면 또 분위기가 좀 쌓여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다만 너무 환율의 상승이 좀 가팔라 가지고 이 환율의 상승을 살짝 되돌리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고,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숏을 잡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뭐 그냥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놓고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너지면은 오히려 숏을 보는 분들께는 목표치가 굉장히 작아지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차라리 주식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께 차라리 여기서 바로 급등해 버리는 게, 바로 지금 무슨 일이 터져서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막 시장 폭락해 버리는 게 차라리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는 지금 더 나은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늦어서 좀 죄송하고요. 빨리빨리 앞으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